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클 사회개발원 전직지원센터에서 법령을 강의하고 있는 유명근 비상계획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상계획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정보가 별로 없어서 사실 예비군 지휘관 시험에 주로 지원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제가 준비했던 방법과 로드맵을 한번 제시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비상계획관도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또 비상계획관 공부하다가 안 되면 예비군 지휘관으로 다시 전향해서 공부해도 되거든요. 도전을 안 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드맵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을 한번 강구하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예진급을 신청을 해서 1년 먼저 전역을 했고요. 다행스럽게 전역하기 한 달 전에 합격을 해서 명예 전역식 때 정말 기쁘게 이제 나온 케이스죠. 독특한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저는 2019년도 12월 31일 날 전역을 했어요. 명예 전역을 했는데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했느냐? 사실 전역은 2020년도 12월 31일이죠. 2020년인데 한 4년이 전역하기 4년 전인 2016년부터 비상계획관을 해봐야겠다. 사실은 이제 군생활 저도 열심히 하고 장군 진급의 꿈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실패자도 아니고요. 또 진급한 사람이 더 잘 된 그것도 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실력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도전하신 분들 모두가 이제 아픔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거 준비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잘 도전을 못 하시는데요. 전역하기 한 4년 전부터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상계획관을 하겠다는 전 결심을 3차 진급 끝나고 4차 진급 끝나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전에 이제 모시셨던 분이 비상계획관을 준비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비상계획관이 뭔지는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나도 비상계획관 도전해 보아야겠다. 근데 이때는 당시 소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령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처음부터 뭘 했냐? 서류 전형 점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서류 전형 관련 자격증하고 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서류 전형 가점이 있는 게 이제 재난이나 소방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가점이 아니라 이게 자격증 점수죠. 자격증 점수인데, 이 자격증 점수를,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거 받아놓는 게 좋죠. 그래서 먼저 저는 기업 재난관리사를, 획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는 기존에 이제 따는 게 있어서 5년이라는 시점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됐었고요, 저는. 그 다음에 대학원을 이제 석사과정을 이제 수료를 해놓은 상태에서 한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한 학기 더 들으면, 졸업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 학기를 더 듣고, 저는 석사를 졸업을 해서, 이 점수는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언제부터 했느냐, 본격적으로. 2018년도부터 이제 17년도부터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요. 잘 안 되더라고요. 내용도 어려운 것도 많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2018년도, 그러니까 6월 말부터죠. 6월 말부터 학원을 등록을 해서,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좀 이제 제가 한직에 좀 있어서 지휘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 시간에는 이제 공부하기가 눈치도 보이잖아요. 우리 부하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이때는 일체 안 하고 저녁 시간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였느냐? 이게 학원을 가면 매주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격주로 하는 데였죠. 저는 소령 준비를 했으니까 격주로 했는데
그거 따라가는 정도밖에 못했어요. 이때. 그래서 한 학기 들으니까 시험 뭐 만만하게 보였어요. 처음에 이 정도면 뭐 한 학기 뭐 배우고 시험 봐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공석이 안 나왔어요. 공석이 안 나왔어? 예, 이게 2018년도 하반기였는데요. 공석이 안 나와서 이거 뭐야?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자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또 다음에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2019년도 상반기에 이제 4월에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됐는데 이때 공석이 하나 나왔어요. 한석. 근데 이 한석이라는 게 만점을 맞아야지 되는 점수거든요. 소령들은. 근데 이게 제가 딱 봤는데 건설 회사였는데 제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이렇게 더 실질적으로 연봉이 그렇게 높은 데도 아닌 곳이라서 큰 결심을 했죠. 어떤 결심을 했느냐? 야, 명예진급을 신청을 해서 시험을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그 전에 2017년도부터 이제 하반기 2018년도 이제 임기제 진급을 한번 신청을 먼저 했어요. 임기제 신청을 먼저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안 되고 나서 이제 2019년도에 명예진급을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을 하고 나서 이때 3월부터 약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를 헌법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법령은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법령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예 헌법만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한 3개월 정도 공부하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게 됐고요. 그때부터 법령, 헌법, 논술을 같이 병행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3월부터 해서 한 12월까지 이제 시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사실 2월부터 이제 직법안에 들어갔거든요. 19년도.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2월달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약 9개월, 10개월 정도 해서 이제 명예진급으로 해서 중령으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제 예를 보면 결심을 한 4년 전, 전역 전 4년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나는 업체로 보겠다. 아니면 명예진급을 하겠다. 임기제 진급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3년차, 그러니까 전역하기 3년 전에는 이제 공부를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때는 우선 할 수 있는 자격증부터 학위부터 취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년 전부터는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때 반드시 임기제를 한번 도전을 하세요. 임기제 도전할 수 있을 때 임기제를 반드시 도전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감점이 이거는 명예진급을 하면 마이너스 2점이 기본적으로 까이고요. 경력점수에서 0.4점이 까여서 한 2.4점이 까이게 되어 있는데요. 임기제 진급을 신청을 하면 이 2점은 안 까이고 0.4점만 까이기 때문에 되게 뭐 0.4점이 해봤자 한 문제 정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임기제는 반드시 한번 도전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임기제 진급을 신청했는데 안 됐을 경우는 사실 명예진급에서 2.4점의 간점을 가지고 법령 3문제 갭을 극복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이제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죠. 저는 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예진급을 신청해서 시험을 본 거고요. 여러분들 판단하에 나는 이거 합격할 수 있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도전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소형으로 아니면 중형으로 그냥 시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중령들은요, 중대령들은 법령이 한 5개 전후로 이게 합격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논술에서 그때 평균 이상을 맞으면
통상 요 법령에서 5개 전후로 이제 합격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 법령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사실 충분히 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법령과 이제 헌법이 있잖아요. 법령과 헌법이 있으면 법령에서 하나 정도 틀리고 헌법에서 하나 정도 틀려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3개 마이너스 되는 2.4점을 극복하자. 이 전략을 취한 거거든요. 그리고 논술은 평균 점수만 받자. 평균만 받자. 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한 건데, 사실 이 헌법과 법령은 더 틀렸어요. 사실은 더 틀렸는데, 이 논술이 이제 최고점을 받아서 사실 이쪽에서 극복을 했어요. 사실은 논술로. 그래서 논술이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고, 또 저에게는 이제 도움이 쓰기 유리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요, 이게 극복이 가능해요. 2.4점이라는 점수를 극복이 가능한데, 평이하게 나오면요, 이 2.4점 극복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중대령들, 중령, 명예, 대령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소령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소령과 전문경력관 나하고는 점수가 이래요. 경력 점수 다 비슷하고요. 상원 점수 거의 비슷하고요. 이거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다 따야 되겠죠? 다 비슷해요. 그럼 어디서 걸리냐? 법령에서 걸려요. 법령이 한 문제당 1.4점이에요. 여태까지 합격선을 보면 다 맞았거나 하나 틀렸거나예요, 통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업체 소령 이하와 전문교육관 나하고는 이렇게 법령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 제시하는 거는 전직교육관에 공부를 하면 사실 1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직 기관에 자격증 따고요. 전직교육관에 뭐 기본반하고 저희가 이제 미라클 학원에서 하는 기본반과 법령 심화반을 6개월씩 하거든요. 그럼 3개월 이렇게 엉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중복되어가지고 하시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시험 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시거든요. 왜냐면 법령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더 합격을 난 더 해보겠다.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모의고사반까지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근데 내가 전직교육 가기 전에 시험을 보겠다. 그러면 좀 길게 보셔야 되겠죠. 길게 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계획관 준비,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리합니다. 특히 중령이나 이제 대령들을 얘기를 드리자면, 논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세요. 이거 혼자 할 수 있거든요. 논술 먼저 먼저 공부하시고요. 헌법 혼자 할 수 있어요. 헌법 교재 사고 강의 신청해서 들으시면 헌법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부터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법령하고 논술, 신안보 관련된 거, 실제 뭐 이런 것들 학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학원의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시간 낭비가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은 논술 이론 부분과 거기 국가안보 얘기하는 거, 국가안보론, 뭐 국제정세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중에서 배우는 국제정세. 행시에도 이게 문제가 나오고요. 외교관 선발, 공무원 후보자들 이제 선발하는 거기에도 이제, 이 논술 문제가 나오거든요. 국제정세론이. 그게 이제 국가안보랑도 연관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헌법도 충분히 여러분들, 유명한 황남기, 차한태, 김건호, 이런데,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들으셔가지고 미리 공부를 하시고요. 법령과 논술은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논술, 신안보 쪽이나, 국가안보 쪽, 그 다음에, 재난관리, 이런 파트들은,
어디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학원의 도움을 받아라. 법령도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게 훨 낫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먼저 하고 이렇게. 면접도 당연히 외부에서 하는 거 많아요. 그리고 면접도 이제 AI 면접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추세가 이제 AI 면접으로 이제 하려고 이제 많이 공무원들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AI 면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추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요. 이렇게 제가 뭐 막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비상계획관 준비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똑똑한 사람만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요. 끝까지 도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비상계획관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